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휴장을 앞두고 금요일을 위한 투자 전략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그리워했던 매니저님이죠.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자리를 부재한 동안 저희 4월 수익률 대결 현황을 공개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결과를 공개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 결과를 앞두고 마음이 어떠세요? 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AI 전문가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동반자다, 함께하겠다. 오히려 저는 한 달 동안 관세라든지 이런 거 대여의 변수에 좀 강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AI 종목도 잘 보시고 앞으로 제 종목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갔던 한 달 동안 수익률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4월 최종 수익률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 4월 최종 수익률 73.57%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AI 전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6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매니저님 보시면서 표정 한번 지워주시죠. 네, 뭐 예상했던 점수가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에 이 AI 전문가가 솔트룩스를 추천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갑자기 정책과 물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좀 더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일단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AI 전문가가 조금 지면서 세레나데를 불렀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리뷰를 남겨줄까요? AI 전문가의 리뷰와 함께 포트폴리오 종목 만나보시죠. 박철순 매니저님이 이번 대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종목들을 많이 선정하셨고 저는 단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한 만큼 서로의 전략이 잘 어우러져 흥미로운 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한정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박철순 매니저님은 약 74%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지만 제가 약 167%로 조금 더 앞섰네요. 물론 엄청난 차이가 나긴 했지만 매니저님의 종목들도 훌륭했고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앞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저를 이기고 멋진 노래를 선물로 받아가셨는데 박철순 매니저님도 다음번에는 꼭 이기셔서 박철순 매니저 타마곡을 상품으로 받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결 재미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돌도 AI를 한 번밖에 못 이겼듯 저와의 대결은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해주세요. 네, 단기 그리고 중장기 한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4월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 세레나데를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이 대신 랩으로 뭐 리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6종목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2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제가 AI를 이기긴 했거든요. 그럼요. 네, 2종목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종목도 6개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보시면요. 디어유인데 이 종목은 지금 한 25% 정도 수익이 아주 잘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팬과 그다음에 아티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때 텐센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중국 쪽에서 버블이라는 이 플랫폼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 결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도입이 되는 순간 비용이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가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일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만 원은 이제 곧 도착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로는 6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ISC. 자,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거의 뭐 순이익이 4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보실 때 꼭 ISC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하반기 때 큰 수익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 6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관세에 좀 무관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기업 자체가 관세를 부담하는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과 매출 같은 경우도 각각 36%, 거의 30% 이상씩 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11,000원까지 계속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된 기업인데 관세 쪽에서 조금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워낙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 쪽으로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관세 부담을 나눠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의 변압기 수요가 아직도 탄탄하고 장기간 동안 이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역시나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75,000원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최고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인데요.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지금 관세 리스크에 가장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바나나킥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 나왔잖아요. 메로나킥? 네, 메로나킥이 네.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도 잘 팔리고 있고 수익도 좋고 그다음에 관세도 자유롭기 때문에 농심은 계속적으로 음식료 섹터 내에서는 가장 원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는 아쉽게도 초반에 급락장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EM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전방산업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ODM 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 고객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 3분기 때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종목 모두 리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다음으로 제시해 주셨던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수익률을 위해서 대결을 펼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섹터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 내일장 공략 섹터 엔터를 골라주셨고요. AI 전문가는 배당에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AI 전문가 왜 배당에 집중을 할까요? 그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리가 오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과 배당주가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AI 전문가 배당을 꼽아줬습니다. 관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이 피난처로 배당이 꼽히고 있는데 매니저님 잘 골랐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통 이제 전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은 일단 배당주, 그래서 추울 때 우리가 배당주를 찾는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더운 시기지만 배당주는 좀 미리 저점에 있을 때 천천히 담아가서 배당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시면서 시세차익을 남기셔도 되고 만약에 종목이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좀 없고 지금 업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꾸준히 홀딩하시면서 배당 수익금까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주에 대한 선택은 뭐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어느 쪽을 보실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대표 배당으로 꼽히는 금융주 거의 최고가 랠리를 찍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좋은데 금융 외에 다른 쪽으로도 좀 고배당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고배당 종목 중에 계속 이게 금융주가 뽑히는 이유가 금융주가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섹터다 보니까 일단은 배당을 많이 하고 실제로 배당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융주 쪽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배당을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시는 거는 철저하게 피하셔야 된다. 개별 종목당 배당률이 어느 정도인지 뭐 1%밖에 안 주면 사실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최소한 5% 이상 정도의 배당을 꾸준하게 줬던 기업들 그리고 배당 성향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순이익이 생기면 그중에 얼마를 지금 배당으로 주는지 이 지표가 배당 성향이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꼭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작은 배당금 수익을 노렸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피하셔야 되고 바닥권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내에서 배당률이 좋은 종목들, 배당 수익금이 좋은 종목들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고배당을 꼽는 방법 3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배당률이 5% 이상일 것, 그리고 성향과 함께 개별 종목에 대한 특성도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I 전문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뽑았을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박철순 매니저가 주목한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전문가가 최근에 엔터를 꼽았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의식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출장을 월요일 날 네. 다녀왔는데 태국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봤어요. 네. 근데 JYP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JYP를 오늘 원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라서 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9월에 또 중국에서 드림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하죠. 네. 4만석이다라고 네. 해서 기대를 높이는데요. 이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서 본격화로 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도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그동안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다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디어이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9월 달이었나요? 이 네. 드림 콘서트가 이제 개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 지금 소공연 같은 것들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들 좀 규모가 큰 아티스트들이 가려면 최소한 15,000석 이상은 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을 남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티켓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드림 콘서트가 이제 성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규모 공연도 이제 할 수 있는 공연장 허가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아이돌들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적극적인 중국 진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알령 해제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실적들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최고가를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는 가장 엔터주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엔터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중국 상황을 잘 꼽아주시면서 또 현재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섹터부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박철순 매니저 엔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AI 전문가는 배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신의 한 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 큐브엔터고요. AI 전문가 SK텔레콤을 꼽았습니다. AI 전문가 어떤 모멘텀을 찾는 걸까요?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유임 정보 유출 이슈를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고배당주인 SK텔레콤에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평가됩니다.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내단 성향으로 유명한 기업이며 이번 이슈로 인한 일시적 주가 하락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52,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AI 전문가의 SK텔레콤 이유 들어봤습니다. 저희 금요일장 시초가로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52,000원 제시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은 또 해킹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안이나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요. SK텔레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악재가 조금 반영이 됐고 앞으로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벌써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SK텔레콤이 이 해킹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일단 어제 장에도 양봉을 만들고 오늘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바닥인가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대책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해킹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사실 다 교체를 해주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거의 뭐 1,800억 원, 많게는 2,000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1,8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 전체 이제 영업이익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보안용 프로그램을 이제 깔라고 이제
SK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도 일단은 나도 유심 취급을 바꾸지 않았다.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됐을 정도로 일단 그만큼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해킹 방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모두 이런 것들이 대책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 고객들에게 나가는 이 유심칩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역시나 그렇다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매수를 또 적극적으로 하시기에는 월화 또 휴장이 있기 때문에 휴장 이후 휴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천천히 주가를 보시면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처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리스크는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일단 연휴가 끝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 큐브엔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너무 좋은데 지금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연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주 주가 네.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이제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기업인데 첫 번째로는 이 회사의 대표 아티스트죠.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의 이제 한알력 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 또 급이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메가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 아이들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멤버들 중에 우기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판 런닝맨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광고라든지 아니면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우기라는 멤버 때문에 다른 멤버들까지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오퍼가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여자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이 실적이 더욱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자아이들의 솔로 앨범들도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인 멤버였죠. 우기라는 멤버가 이제 디지털 싱글인데 라디오라는 디지털 싱글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QQ뮤직에서 보니까 트리플 골드 인증을 좀 받았었고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6주 연속 탑3에 진입을 했습니다. 베스트 싱글 쪽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한국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6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솔로 앨범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추가로 한국인 멤버긴 하지만 미연이라는 가수 멤버와 그 다음에 중국 가수 지커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만들어서 콜라보했던 앨범 자체도 굉장히 중국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6위권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만 하면 이들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굉장히 빠르게 더 진출을 하고 행사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가 항상 큐브엔터를 자주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자주 소개해드릴 때 항상 뭐였냐면 엔터주도 사실 작년에 실적이 살짝 주춤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빅4 기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업만 유일하게 연 단위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실적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재무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는 최상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에 단기 순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 2023년도가 112억 원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62억 원 정도 올라가면서 40%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시장 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큐브엔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엔터와 음반이라든지 컨텐츠 유통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액수가 보면은 1,300억 원 정도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어떤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우리가 화장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VT의 지분을 얘가 갖고 있거든요. 그 VT라는 지분의 가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엔터에서 받았던 이 투자 유통 컨텐츠 계약 관련된 금액 이런 것들을 합치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거의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 2,400,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을 갖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신인 그룹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를 더 기대해보는 한 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아티스트 IP 그리고 실적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가격 전략을 주실까 궁금한데요. 바로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 최고가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기로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중장기로도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점이 이제 28,2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목표가는요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17,000원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전저점이자 그 다음에 200일선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고려해서 정해드렸으니까요. 손절가 17,000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종목 큐브엔터도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7,000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큐브엔터 AI 전문가 SK텔레콤으로 대결을 펼칠 텐데요.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수익률 먼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즐기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8시 기점으로 애프터마켓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특징주 소개될까요? 그 종목들 함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후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2시간 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LG전자의 휴머노이드 AI 워커 1차 분량을 납품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 2차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안에 100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들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반등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대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애경 케미칼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음곡제용 하드카본으로 ESS 시장을 공략한다는 뉴스가 오늘도 부각받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쉬운 성적이었죠. 매출은 전년보다 8.5% 줄었고 영업이익은 60% 감소했습니다. 이에 투심 빠지면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1%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울 옥션도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급등이 나왔고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수장에 서울 옥션의 사회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에 서울 옥션을 비롯해서 STO 관련주들로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보다는 약간 상승 탄력 줄어가면서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은 오늘도 약세 마감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SG글로벌은 오늘 정책적 기대감으로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던 하나오션, 한국거래소에서는 보합을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또 YG플러스는 이 거래 연속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호실적을 공개하자 엔터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미국 암연구 학회에서 신약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을 공개했는데요. 위암 종양을 최대 99%까지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거래량이 몰려들었고 14%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장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이 부진한 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저희도 특징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전자의 작업형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39,000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렸거든요. 이게 특별한 모멘텀은 아닌 걸까요? 일단 지금 정규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애프터마켓 들어가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AI 워커 요게 이제 발표가 뉴스가 늦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만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고점 기준으로 한 11%까지 올랐다가 네. 결국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 차익성 매물들이 좀 흘러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이제 휴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단기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사실 이쪽을 계속 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테마도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로보티즈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휴장이 다음 주에 또 두 일이 있기 때문에 휴장 이후에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고려하시고요. 지금은 담아가더라도 일부 비중만 조금 담아보시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연휴 이후의 흐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게요.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분기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터빈이라든지 이렇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치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매출 비중이.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체코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이 남았는데 다음 달 초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기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좀 저가권이 있는 우진이라고 이제 계측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정책과 함께 그 안에서 체코원전 수주까지 기대해보면서 우진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데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네. 같은데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추천주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그다음에 바뀌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채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추천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무료 밴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금요일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